원수 사이에 꼽힌 사랑. 세조에게는 공주 하나가 있었다. 남자와 결혼하여서 살게 됩니다. 김종서의 손자였다. 김종서는 세조가 죽인 거죠. 극적인 상봉을 했지만 이 부부는 사라졌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세조의 그 가족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이 세조의 가족사를 좀 살펴보다 보면 재밌는 구석이 있어요. 그 세조와 그 김종서가 사돈지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에 이 KBS2에 이 공주의 남자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드라마에 보면은 세조의 딸과 그 다음에는 김종서의 아들이 이렇게 연인 사이고 부부 관계를 맺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뭔가 근거가 있는 소린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완전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드라마의 내용과는 사실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얘기의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이게 금계필담이라는 이 책 속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세조의 그 왕비, 이 세조의 왕비가 이 정희왕후죠. 근데 이 정희왕후가 낳은 자식이 이남 일녀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딸이 하나 더 있었다 이거죠. 딸이 하나 더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전개되는데, 과연 정말 딸이 하나 더 있었는지, 정희왕후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나온 최초의 기록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정희왕후의 시어머니가 소헌왕후 심씨죠. 이 소헌왕후 심씨의 능의 지문이 있잖아요. 그 능지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수양은 중추원사 윤번의 딸에게 장가들어서 일남 이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숭인이 도원군을 봉하고 딸은 모두 어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분명히 보면은 일남 이녀를 낳았다고 기록이 나와 있단 말이죠. 이 공식적으로 이남 일녀인데 왜 이때는 일남 이녀인가? 자, 여기서 보면은 이 기록에 보면은 아들은 숭인이 도원군을 봉하고 했는데, 이 도원군은 누구냐 하면은 세조의 큰아들 덕종이죠. 의경세자. 그리고 소헌왕후가 이제 죽은 때가 1446년이죠. 1446년에 소헌왕후가 죽었는데 이때까지는 딸이 2명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둘째 아들이 예종인데 이 예종은 아직 태어나기 4년 전이에요. 그런데 일남 이녀인 거죠. 그러니까 딸이 하나 더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이거하고 다른 기록이 있어요. 이상한 일인데, 세조가 죽고 나서 세조의 행장이라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의 그 삶에 대한 기록을 행장이라 그러는데, 이 세조의 행장에는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은 태비 윤씨는, 이 태비 윤씨가 바로 정희왕후 윤씨죠. 파평의 세가인 자의정 윤번의 딸인데 성상의 배필이 되시어 덕을 길러 이남 일녀를 탄생하셨으니, 자, 딸 하나가 없어요. 마지는 의경세자며 다음은 우리 전하 예종이시며 딸은 의숙공주입니다. 여기 보면 딸이 한 명만 나온다는 거죠. 이 딸 하나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요게 이제 오늘의 의문인데요. 사라진 딸이 바로 이 금계필담에 나온다는 얘기죠. 원래는 일남 이녀고 딸이 둘이었는데 하나가 만약에 죽었다면 어렸을 때 죽었다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 기록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분명히 딸은 2명이에요. 근데 한 명의 딸을 없애버렸어요. 이 딸이 어디로 갔냐?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실록에는 더 이상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이 금계필담에 나오는 기록이죠. 금계필담에 보면은 소제목이 뭐냐 하면은 금계필담에 원수 사이에 꼽힌 사랑. 이 원수 사이에 꼽힌 사랑이라는 이 얘기가 바로 이 사라진 첫딸에 대한 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세조에게는 공주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품성이 어질고 덕이 많았다. 공주는 일찍이 단종이 왕위에서 물러난 뒤 절제 김종서가 사육신 충신들과 함께 단종의 복위를 계획하다 순절하고 그 가족들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식사도 잘하지 못했다. 그리고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뜻밖의 비참한 변을 당하였을 때는 울면서 옳지 못한 처사라고 끊임없이 말했다. 이에 세조는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노를 했다. 그러자 정의왕후 윤씨는 비밀리에 유모를 불러 폐물을 넉넉히 주고는 말했다. 이걸 갖고 공주와 함께 멀리 몸을 피하게 주상한테는 내가 요절했다고 전할 테니 유모는 곧 남몰래 공주를 데리고 충청도 보원군으로 갔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여기 이제 이 짧은 기록 속에 사실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돼요. 이게 틀린 내용이 꽤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이 틀렸느냐 하면 단종의 어머니 행동왕후가 뜻밖의 비참한 변을 당했을 때라고 했는데 단종의 어머니 행동왕후는 세자빈 시절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김종서가 죽을 당시에 죽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팩트 체크에 맞지 않는 거죠. 또 사육신 사건이 벌어진 것은 1456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일이 벌어진 건 1453년이죠. 1453년에 개유정난이 일어나고 1456년에 사육신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사육신 사건이 아직 벌어진 시기는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가 틀렸죠. 그러니까 이런 야사는 이런 게 틀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팩트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 지금 큰딸이 있었는데 이 큰딸이 일단은 집을 나갔다. 그 이유가 뭐냐? 김종서의 사건하고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근계필담에 나오는 건데 1455년도에 11월 달인데 이날에 보면은 세조개태에 딸이 2명이었고 1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455년에는 딸이 2명이 아니고 1명이에요. 자, 원래는 앞에 딸이 2명이었다 그랬죠. 1455년엔 딸이 1명밖에 없어요. 보면 임금이 본궁으로 거둥하여 흥령부 대부인을 뵙고 드디어 서교로 거둥하며 매를 놓아 사냥하는 것을 보고 돌아오다가 모하관에 임하여 진법 훈련하는 것을 보고는 군사들에게 수를 내렸다. 이날 중궁도 또한 본궁에 거둥하여 흥령부 대부인에게 헌수하였는데 이게 윤번의 아내죠,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정의왕후의 어머니죠. 대부인은 서양으로 북쪽으로 가깝게 흑질 담장에 앉았고 중궁은 동양하여 남쪽으로 가깝게 중답장에 앉았는데 동궁비는 서쪽 가장다리의 약간 뒤에 자리하였고 의숙공주, 해양대원 예종이에요. 이 또 약간 뒤에 떨어져 자리하고는 모든 여족이 잔치에 배종하여 모시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동궁은 외층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면 동궁도 있고 예종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의숙공주도 있는데 나머지가 없어요. 이때는 1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딸이 2명이었는데 1명이 사라졌다면 개유정난이 일어난 1453년과 그 다음에 이 잔치가 있었던 1455년 사이에 사라졌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라진 게 근계필담에 나온 것처럼 유모와 함께 몸을 피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몸을 피한 그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보원군에 갔다가 산속 길가에 널브러져 있다가 한 남자의 도움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남자와 결혼하여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는 산속으로 숨어든 김종서의 손자였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김종서는 세조가 죽인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서로 부부연을 맺어 같이 살게 된 거죠. 이 손자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잘 몰라요. 당시에 보면은 세조가 김종서를 죽인 뒤에 그 자식들도 전부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다만 이제 그 자손들 중에 16살 이상의 남자는 다 죽였다 그러니까 16살이 안 된 아이는 살려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또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피해서 도망가 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계필담은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사는 동안 사내는 공주와 사랑을 하게 되어 혼인까지 하게 되었다. 그자에 비로소 사내는 공주가 피난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하지만 공주는 울면서 대답하지 못했다. 이에 유모가 대신 그 자초지정을 들려주었다. 얘기를 모두 듣자 사내도 슬피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절제 김종서의 손자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께서 아버지와 함께 화를 당하던 날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고 나만 혼자 그 화를 피해 여기까지 도망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는 어렸을 때인데 어찌 그런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소?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그 정이 깊어졌다. 그러니까 세조의 큰딸이 세조의 행동이 못마땅해가지고 아버지하고 이 감정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은 집을 나갔고 그러고 나서 산속을 헤매다가
정말 우연찮게도 김종서의 손자를 만나가지고 부부연을 맺고 살았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뭡니까? 세조하고 김종서하고는 사돈지간이 돼버린 거죠. 자, 근데 이 얘기가 여기서 끝이 났냐?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세조하고 이 두 부부가 또 만납니다. 자, 근계필담 보면 그 장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세조는 말년에 방방곡곡의 사찰을 두루 다니며 부처에게 지난날 자신의 행동을 참여하는 기원을 올렸다. 그러다 속리산으로 가던 중 마침 공주가 살고 있는 고을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길가에 있었는데 세조가 아이의 용모를 보니 자신과 꼭 닮았다고 생각했다. 이상하게 여긴 세조가 수레를 세우고 그 아이를 오라고 불렀다. 그런데 순간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궁금해진 세조가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물었다. 이 여인의 울음소리는 무엇인가? 그러자 어린아이가 말했다. 이건 우리 어머니가 우는 소리입니다. 세조는 곧 주위 신하들을 물린 뒤 어린아이와 함께 걸어가서 그 집 살인문에 다다랐다. 그러자 어느 여인이 땅에 엎드리더니 통곡하기 시작했다. 놀란 세조가 물었다. 너는 누구냐? 공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아버님, 접니다. 이 못난 딸은 지난날 아버님한테 책망을 듣다 어머님의 분부로 유모와 함께 나와 멀리 몸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다 여기에 도착해 죽지 못하고 이렇게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조는 공주의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내가 일찍 요절한 줄만 알았다. 지금까지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는 줄은 까맣게 몰랐다. 근데 내 남편은 어디에 있느냐? 이에 공주가 답했다. 그는 죽은 영의정 김종서의 손자입니다. 그 역시 화를 피해 여기까지 내려왔다 우연히 길가에서 만나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의 형차가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피해서 지금 집에 없습니다. 그 얘기에 세조는 탄식을 하며 말했다. 김종수한테 무슨 죄가 있겠느냐? 내일은 꼭 돌아오라고 해라. 가마와 말을 보낼 테니 나와 함께 한성의 대굴로 돌아가자꾸나. 아울러 내 남편에게도 배설을 내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부녀상봉이 이루어지고 그 남편인 김종서의 손자에게도 부마의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대궐로 오라고 했는데 얘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극적인 상봉을 했지만 이 부부는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에 이튿날 찾아보니까 벌써 없어져 버려요. 성지를 보내가지고 공주를 수소문하고 찾아도 결코 찾을 수가 없었다. 결국은 이 김종서의 손자와 그 다음 세조의 큰딸은 그냥 숨어서 신분을 숨기고 계속 살아갔다. 근계필담의 내용이 어째 보면 이제 조금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서유영은 이 내용을 갖다가 사실이라고 믿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 때에 이 내용을 고종한테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조정에 올리고 고종한테 알리려고 했는데 그 고종대에 성지한 사람이 그 이야기는 신빙성이 있을 만한 근거가 빈약하고 이렇게 해서 서유영의 이 이야기는 결국 왕실에 전달되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야사로만 남아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야사가 사실이라면 김종서와 세조는 자기들도 모르게 사돈지간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